그런데 이게 특히 경기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은 이제 끝났고 비핵화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네. 동시에 미국의 핵 우산도 이건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네. 이거 가동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은 우리만 딱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실상 무장 해제된 셈인데 예컨대 지금 반도체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반도체를 공격하는 네. 이런 상황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호국신기가 되는 게 반도체가 되는 이유가 호국신기? 예,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 두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은 하나가 있죠. TSMC가 그게 있기 때문에 호국신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다, 그죠?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공격을 받는 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도권을 못 가졌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무서운 것은 AI 시대에 이 엄청난 그 중국의 인재들이 그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같은 처지에 동맹보다도 그냥 협력의 관계로 가야 되고 미국은 철저하게 기술 동맹으로 가면서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도록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경기도가 이제 접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이 관계로는 우리가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DMZ 지역에 정말로 북한의 어떤 그 청년 인민들의 미래를 이 김정은 지도자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청년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기술 클러스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치 그 서독 동독처럼 그 작은 어떤 교류가 이제 기술의 교류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삼투압처럼 확장돼서 이렇게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통일의 길도 기술 통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결국 하면 지속적으로 이 남북 관계는 화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평화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방어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핵미사일 방어망을 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에는 2중, 3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텔라비브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뭐 몇 겹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가 없는데 네. 이번에 이란 전쟁의 교훈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세계 경제를 마비시킨다. 그러면 북한은 남한의 반도체를 드론으로 때려버리면은 세계 경제가 마비될 거다 하는 걸 보여주면은 이게 카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방어망이 없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어망 건설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서울은 이제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이 잘못한 게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을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얕보이고, 그리고 선거나 정치에 안보 문제를 전혀 다루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가 안보 빼면은 뭐 안고 없는 빵이 돼버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하든지 절실하게 이걸 잘 다듬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왜 2019년도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소재 규제를 했을 때 그때 지소미아 네. 이런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심장이 돼버렸는데 이 심장을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라고만 하고 있기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보가 너무 취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약점 잡혀가 인질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진짜 우리의 어떤 위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위성도 미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래서 그 위성 기술도 사실은 반도체에서 확장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첨단 산업들이 안보 영역에서 제대로 커버가 돼야 된다. 커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성일종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 국방 외교 안보 전략 자산으로서의 반도체라는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 유영원 의원 있잖아요. 네네. 그 아주 박사입니다, 그 사람. 아, 그렇죠. 그 분야에. 네. 국방 외교 안보에. 우리 같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밀리터리 매니아가 돼가지고 네. 요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럼요. 그게 이제 그게 기술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잘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아예 너무 좋죠, 저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당이 정말 그런 곳곳에 인재들이 숨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응집을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죠. 예. 이게 미국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잡지인데 네. 이상하게 지난 호에는 북핵 문제를 다룬 논문이 3건이나 실렸더라고. 오, 예. 그 중에 하나가 기분 나쁜 게 어떻게 북한이 이겼느냐 하는 제목으로 CIA 그 북한 전문가가 썼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비핵화는 끝났다는 거예요. 네. 핵게임에서 완전히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해에서 도발할 거다. 예. 도발한 다음에 핵카드를 꺼낼 거다. 근데 이번에 또 실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냐. 전복이 이렇게 아유, 더 브로큰 뉴클리어 엄블레라 해가지고 그림을 여러 그려놨다. 미국이 이렇게 부러졌다. 여기 선 사람은 두 사람이 다트머스 대학 교수인데 예. 이 사람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김정은도 그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한국이 선택할 거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거기에 공동 사용권, 예. 나토 국가에 그렇게 합니다. 네. 하든지 아니면 NPT를 탈퇴해가지고 예. 핵 개발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네.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 NPT 탈퇴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할 때는 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네. 한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핵 개발을 하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때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우리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핵을 보유하라고. 네.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혀 우리 정치에 이런 것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NPT 탈퇴를 사실은 논의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네, 핵 문제에 관한 한 10조에 보면은 위기가 있으면 6개월 통보하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여야가 없는 건데 하여튼 경기도는 생존과 관계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죽어서 네. 이게 또 딱 그 반도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타겟 넘버원일 거예요. 그럼요. 미국 북한이 공격할 때 그 우선순위가 쫙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1번이 오산이었어요. 네. 오산 미군기지. 네. 아마 이 지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네. 평택 뭐. 그래서 이 안보 문제도 하여튼 반도체와 더불어 같이 연결시켜서 저는 안보 전략 자산으로서 늘 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미 동맹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핵 국가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라는 기술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NPT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봐야 되고 안보의 이슈를 이제 국제적으로 잘 다뤄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최고위 발언에서도 우리 보수 정당이 갖춰야 될 유능함,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안보 이슈에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그 외교적 라인들 이런 걸 다시 다 살려내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죠. 생각 바뀌었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보수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막 홍준표 전 지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병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미리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정통 그 민주당의 지지층하고는 또 갈등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저쪽 동네도 굉장히 분화가 될 거고요. 지금 분화됩니다. 이쪽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극우 세력과 합리적 보수가 네. 지금 격돌을 하고 있으니까 분화가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발 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아, 네. 그게 이제 뉴 이재명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게 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오른쪽으로 딱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도 같이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렇죠. 왜? 지금은 정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완전히 우리는 보수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그냥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이번에 부산의 투표 성향을 보니까 줄 투표보다는 사람별로 투표하는 그러면 그런 영향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그건 희망 아닙니까? 희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진보, 보수, 중도로 가르는 거 이게 결국은 냉전의 유산인데 그럼요. 좌우 대결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괜히 또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고. 예. 그 여론조사할 때 당신 보수입니까? 물을 때마다 이상하잖아요. 난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진보인데. 그래서 그 다른 개념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네. 국가 중심 세력. 그렇죠. 바이털 센터가 네. 몇 네. 퍼센트냐?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70%라고 봐요. 오, 예. 70%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네. 70% 이상, 네.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70%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 실용 노선에 찬성하는 사람이 70%더라고요. 예. 또 하나 이번에 갤럽 며칠 전에 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현상 유지하든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 항상 70%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법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계층은 보수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국가 중심 세력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도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예. 어떤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11년 차 정치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느껴지죠? 네, 70%의 한국 사람들은 건전하다. 그죠? 네. 상식적이다. 네. 근데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경제 구조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니까 그게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커지니까 여기에 정치가 적응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 임원이 됐을 때 이제 출장을 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부심이 있었지만 삼성 출신을 바라보는 그것도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여성이 그것도 그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국회의원으로서 출장을 가더라도 제가 이제 반도체에 30년간 뭐 I have been working for more than 30 years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너무 특이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정말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트럼프가 만약에 경기도에 와서 도지사를 좀 만나고 싶다 했을 때 양양자를 만나고 싶겠냐 추미애를 만나고 싶겠냐 그 시진핑이 와서 좀 논의를 하자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럼 양양자를 만나고 싶겠냐 추미애 후보를 만나고 싶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빨리 별명을 하나 만드세요. 그 앞에 뭐라 해야 되나 미세스 해야 되나 이거 뭐 해가지고 뭐 반도체 양도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양도체, 양도체, 양도체 한자로 쓰면 되겠네. 특이하게 양자가 대들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체도 되는데 영어로 해서 이거 저 반도체가 외국이니까 영어 장면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럴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도 보면 굉장히 그 우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파가 집권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간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세계의 흐름이. 과학 기술을
중심에 둘 주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기술 세력이 네. 그러니까 우파라기보다 이제 앞으로 좌우 우파도 좀 애매해질 텐데 예, 애매하죠. 과학기술 세력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앞에서 90도로 절하는 걸 보고 이건 역사적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조선조의 산업공상 체제에서 예.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과학자, 기술자, 군인까지도 이렇게 뒤흔들다가 상공농사가 됐습니다, 지금. 상공농사로 가다가 이 산업공상으로 가다가 이게 상공농사로 바뀌는 예. 일종의 그 계급혁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보여주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위대한 영도력에 따라서 군인과 기업, 과학자가 역사 발전의 선두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인, 그렇습니다. 군인. 예. 과학자. 기술자. 기술자. 거기에 대한 사자 계급을 대표하는 예.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이재용 회장도 훌륭하시지만 이재용, 이건희 바로 이병철 회장이 인사를 받는 장면 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그 세계 흐름을 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을 명에서 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명에서 이제 용으로. 이런 생각까지 좀 들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반드시 이름을 한자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네. 한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슬 제자의 밝은 명자인데 네. 이 밝은 명자가 이게 날일이니까 태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달월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밝아도 이게 양쪽을 다 겸한 이게 굉장히 좋은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 있는 사람 이름 보면요 다 유능해요. 네. 이명박도 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카톡을 상고로 합니다. 상고.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양양자. 상고네. 상고 출신. 그게 산업공상에서 상입니다. 상고. 상고대 공상입니다. 공상. 아니 상고 출신이 세 사람이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 맞네.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 나오네. 김동연 지사가 사실은 덕수상고여가지고 맞다.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네. 콜롬비아에서 얼마 전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있었던 거 아시죠? 어디서 있었던 콜롬비아. 콜롬비아일 겁니다. 근데 우리 출전한 5명이 전원 이제 수상을 했어요. 금메달. 근데 아마 우리나라의 AI가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메타에서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샤오미에서 하나 나간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 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말을 하나 더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AI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문해력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안 쓰면서 문해력이 떨어져 버렸죠. 맞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의미력이 부족해지고 하니까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면 이게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행동이 질서가 없고 아주 저질스럽게 되고 해가지고 정치판이 좀 이렇게 된 원인이 저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시 이제 한자 교육을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AI 이거 챗 GPT 같은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 정치나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글로 물으면은 대답이 시원찮아요. 네. 정보가 적어요. 네. 근데 영어로 물으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소브링 AI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게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이에요. 야, 예. 전국민 회고록을 써가지고 이걸 다 AI 데이터로 DB로 만들자. 네.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다. 네. 지난 80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발전시킨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쓰면은 그 다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네. 이양희님께서도 그런 거 쓰시고 해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그 질이나 양에서 최고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전 국민 회고록 석유운동. 예.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데이터를 만들자는 거지. 네. 한국 이제 사람들. 글로 굳이 안 써도 저 리튼 폼이 아니었더라도 그 구슬로만 해서도 그게 써주니까 또 그다음에 혹시 챗 GPT를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220불 내는데 220불요. 월. 하나에 월 220불 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로 하니까 뭐 훨씬 더 많다. 220불은 한글로 써도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다 찾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훨씬 더 넓게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저 걱정이 아이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뇌를 쓰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근데 우리 조갑재 스님처럼 아니면 그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좋죠. AI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많기 때문에 AI의 활용도가 아마 그 주니어에 비해서는 저는 그냥 스퀘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더 시니어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국민 회고록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오랄로만 해도 그렇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즘에는 정말 회의하고 회의록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무 많은 혜택을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AI 전략 경영에 원래 제가 연구원 고졸 출신인데 이제 학위를 받은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략 비교를 했어요. 그거를 11만 건의 뉴스 코퍼스로 긁어서 빅데이터로 받아서 그걸 이제 머신러닝 3개, 딥러닝 2개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략을. 근데 왜 삼성이 SK에 뒤졌느냐에 대한 게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처음에 양적 연구를 해보려다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가서 막 한 30명의 FJ까지 해서 또 논문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그동안에 2022년 말부터 11만 건의 DB를 그러니까 25년 9월 달까지 해서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딥러닝으로 텍스트 마이닝으로 해서 OLS 분석까지 해서 주가 예측까지 한 걸로 이제 근데 그게 SCI급에 이제 등재가 돼서 제가 박사학위를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인데요? 대학은 이제 어시스트에서 조동성 이사장님이 하시는 데서 그냥 받았고. 조동성 교수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네, 이사장님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학교는 거기지만 할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데는. 근데 다행히 이제 SCI급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걸 이제 무리 없이 학위를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10월에 등재가 됐으니까 그때 벌써 이제 26년 지금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익스포넨셜리 주가가 뛴다는 것을 제가 분석해 놨거든요. 그렇죠. 예측을 하시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는데 저는 투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양쪽 회사에서 다. 그래. 좋은 일 하셨네. 네.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삼성전자는 버티컬 엠파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직 체계로 하면 다 돼. 요거 때문에 이제 진 거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그 호리젠탈 얼라이언스로 처음부터 협력으로 동맹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였어요. 차이가. 그게 완전히 그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삼성 치고 나서 이제 또 바꿨습니다. 바꾸자. 제가 그 이제 논문 다 보내드렸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이제 그 주요 어떤 그 프라이어티를 이렇게 좀 매겨봤죠. 이게 어느 정도로 포션으로 이게 정말로 전략에서 비교해서 이게 뒤처지는 어떤 팩터였나 이걸 이제 알려준 거죠. 진짜로 이제. 그때 뭐 기술이 뒤처졌니, 뭐 원화에 뭐 이렇게 뭐 리스크가 있었니, 뭐 조직 문화가 좀 잘못됐니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브레이크다운 시켜줬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과학 기술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미래를 전망하게도 되고 또 여야 좌우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